자, 이번 시간에는 중어 중문학과부터 이제 시작인데, 중국 경제 2의 2학년 과목, 개혁 개방 이후,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오늘날의 중국 경제에서 이러한 체제 전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분야 및 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산업, 금융, 기업, 부동산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분량은 공백 포함해서 3천자 내외인데 한 두 쪽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단 참고문헌이 없어요. 참고문헌이 없는데, 이게 이제 교재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교재 중국 경제 이해라는 그 과목에서 사용하는 그 교재에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냥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과제 문제를 보면. 왜냐면은 이 과제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듯이 그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교재 일단 보시고, 교재가 이제 부족하면은 뭐 참고 문헌이 없으니까, 참고 문헌이 없으니까 뭐 인터넷 뭐 이런 거를 참고해도 되겠네요. 참고해도. 근데 인터넷에 이제 뭐라고 이제 검색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계획 경제, 시장 경제의 전환, 그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 정리를 하는 거죠. 사회주의 경제 체제. 이거 뭐 마르크스 뭐 이런 주의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사회주의에 관련돼 있는 거, 그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런 것들 위키백과 이런데, 위키백과를 참고해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딱 검색을 하니까 중국 공산당의 얘기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좀뭐 정리해가지고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과제가 나오면서 무수 사례 있었잖아요. 무수 사례 그거를 좀 읽어보면 이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한 것도 무수 과제물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다 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중국 경제에서 이러한 체제 전환의 특징, 중국 경제에서 체제 전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뭐냐면은 뭐 분배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산업이나 그런 것들을 이 공산당이 주도를 하다가 이제 민간의 그 시장 경제 를 맡기는 거죠.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뭐 자세한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뭐 중국의 뭐 대표적인 뭐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뭐 알리나 또 요즘에는 또 자동차 같은 거, 그다음에 컴퓨터 회사, 그리고 뭐 샤오미 같은 거,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지도 뭐 이런 거 아래 운영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뭐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열어놓고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 경제 이렇게 쳐보면은 뭐 나무 위키에도 이제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나무 위키도 참고를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 역사 이런 거를 보면은 현재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인터넷 이런 이제 KCIF 이런 데 있는 자료도 참고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외교부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 아이고, 뭐 요거를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 과제물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과제는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검색을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뭐 정확히 이제 답은 없는 거고, 내가 여러 자료를 이제 찾고 그 찾은 자료 가운데서 뭐 이것과 좀 연관이 있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참고해가지고
그 나만의 방식대로 글을 이제 작성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한 문장 서술하고 사진, 동영상, 자료 포함 안 되고요. 글의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럼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서론에다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대신에 쓰는 거지 서론을. 그 지금 이제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오고 있다. 이거를 좀 뭐 바꿔도 되고, 근데 너무 문제랑 똑같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런 거죠. 먼저,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중국 경제에서 체제 전환의 특징과 그 시장 경제가 변화된 분야와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 중국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론. 그죠? 그러니까는 왜 이 조사를 하게 되는지, 이런 과제를 하게 되는지, 그런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거를 좀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방법까지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 뭐 기사나, 인터넷 기사는 좀 나중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공식적인 그 자료를 먼저 참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자료라는 것은 아까 전에 봤지만은 뭐 외교부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제 중국 뭐죠? 그 영사인가요? 그죠? 대사관. 외교부라든지 뭐 대사관이라든지 뭐 그러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자료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를 좀 보겠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뭐 교재나 참고 도서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덧붙일 수도 있어요. 계속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내용을 주로 이제 쓸 것인지, 그죠? 여기서 나오는 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 어떤 뭐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니까 여기서 뭐 공산당에서 주최하는 건지 그런 관점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기업에서 바라볼 건지 정부 입장에서 바라볼 건지 뭐 그런 것도 막 디테일하게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고, 이제 본론에서는 이제 참고한 자료를 보고 읽고 이거를 요약하면 되겠죠.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결론은 이렇게 이런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라는 거는 이런 조사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떤 조사,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이제 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조사했는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가 진행한 얘기 하나하나 그거를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이제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결론이 예측이 될 수는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예측이란 거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측은 이제 본론에서 이제 적어주는 거죠. 예측은. 그러니까 본론의 마지막에서 따라서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중국 인문 공통 과제물 문제. 국공합작의 내용과 의의.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4년부터 약 20년에 걸쳐 국민당과 공산당은 두 차례에 걸쳐 합작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걸친 국공합작의 배경, 주요 목표, 결렬 이유를 서술하세요. 결론 부분에는 국공합작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 이것도 없어요. 어떤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잘 모르잖아요. 이거 국공합작의 내용과 의의, 이것도 뭐 위키나 이런 데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국궁 합작 배경 나무 위키에 나와 있네. 또는 네, 나무 위키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역사net 뭐 이런 데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인터넷을 참고를 하는 것이 뭐 괜찮죠. 이게 뭔지. 국궁 합작이 뭐냐? 1924에서 1927년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면 되겠네요. 위안스카이의 사후 중국의 약법과 국회는 회복되었지만 이런 거. 이건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그 본인이 알아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중국과 그 관련되어 있는 관련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중국에 대한 그 사정이나 역사를 좀 알아보는 거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피해를 보는 일도 많고 또 이제 국토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여기 그 AI가 이렇게 빙의 설명을 해주네요. 국궁합작은 중국 근현대사를 이끈 두 세력인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연합전선입니다. 현재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심이 되는 정치 세력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얘가 괜찮네요. 요즘에 그래서 좀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조금 좀 수월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두 차례 3차는 아니고 두 차례에 걸친 두 번에 걸친 국궁 합작의 배경, 주요 목표, 결렬 이유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여기 다 나오겠죠. 왜 결렬되었냐? 1차가 4.12 사건으로 인해서 결렬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4.12 사건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 이게 과제 작성해 놓은 것 같은데 뭐 국궁 합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과제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게 목차 이런 거 참고해도 괜찮아요. 그냥 유료로 다운 받지는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제목만 참고해가지고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 대충 나오거든요. 자, 결론 부분에는 자신의 견해. 약간 좀 비판적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뭐 자신의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한 건데 조금 뭐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 듣기 연습. 자 중국어 듣기 연습 교재의 3, 4, 5 과에 뭐죠? 이게 제2 뭐예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이라는데 두 번째 부분 제2 부분 그죠? 부분이네요. 제2 부분 제2 부분 본문에 대하여 본문 문장을 문장별로 한자 한어 병음 우리말 해석의 순서로 한 번씩 쓰기 2번 정확한 발음으로 한 번씩 읽기 쓰기 과제 15점 읽기 과제 15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쓰기 과제는 반드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 것 중국어도 그렇고 중국어 한자 한문 뭐 이런 것들은 하여튼 쓰는 거 써보는 거 그런 과제가 들어있네요. 읽기 과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녹음하여 음성 파일로 만들 거. 녹음의 첫 부분에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말하고 시작할 거. 두 종류의 과제 모두 제출해야 하며 쓰기 파일과 읽기 파일 전체를 하나로 압축하여 과제물 보조 파일에 업로드할 것. 야, 이거 컴퓨터 사용 못하면은 잘 어렵네요, 이거 진짜. 근데 이제 과제 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고 읽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시나이티기는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론. 이거 이게 모든 학과 거의 모든 대부분의 학과에서 하는 건데 교양인가 봅니다. 사회 문제론. 9 한국 사회 문제라는데요. 사회 문제론이 9 한국 사회 문제라는 교과목이었었나 봅니다. 자, 다음에 추천 도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독후감을 작성하시오. 독후감. 이런 거 좋죠. 독후감 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참고 문헌.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빈곤 과정. 이게 어떤 책인지 한번 볼게요. 빈곤 과정, 질병, 낙인. 이런 거. S24에. 저 이거 읽어봤어요. 맞아. 읽어봤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제목에서 보는 것만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거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철학적이고 좀 심오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목차를 보면은 고인, 가난, 의존의 문제화, 노동의 무게, 집으로 가는 길, 글로벌 빈곤과 접속한 청년들,
실존의 결핍을 메우기, 빈곤 전염의 공포,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 구장 인류세의 빈곤. 그러니까 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 거죠, 결국에. 참 뭐 상대적으로 예전에 그 뭐야 이렇게 부자에 관한 그런 책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곤으로 가는 그 과정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일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근데 그런 이제 과정이 아니었어. 뭐 예를 들면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뭘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하고 부자가 됐는지 그런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한다면은 이거는 그 어떻게 해야 빈곤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여주는 거 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보여지는 거. 그 빈곤한 상태 있는 그 대상을 그냥 바라보는 거,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요거 한번 읽어봤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사실. 질병 낙인. 그냥 어디, 여기서 그냥 찾아봐야 되네. 무균사회와 한센인의 강제 격리. 이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 이르기까지 한센병이 등장한 이후 의학과 국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와 관리에 개입했으며 환자들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적으로 풀어낸다. 재밌겠네요. 이것도 질병 낫기. 이거 있나? 여기? 한번 제가 보는 거에 한번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질병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막 검색이 돼가지고 연관된 책들이 검색이 돼가지고 검색이 어렵네요. 그리고 샹바오 이 제목이 아니야? 없는데 이거는? 아, 경계를 넘는 공동체 이게 제목인데. 아, 이거 맞네요. 제대로 나왔네. 35,000원? 896쪽? 야, 이거 과연 이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거 독후감을 쓰려면은 엄밀히 얘기해가지고 다 읽은 다음에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네. 베이징 한복판에 형성된 원조 상인 집거지 저장촌 한 줌의 불법 매대가 불과했던 장소가 10만 명의 공동체로 탄생하기까지 그 사회학, 인류학적 생활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일단은 그 찜을 한번 해놓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이북으로 있으면은 볼게요. 경계를 넘는 안 나오는데? 검색이 안 되는데? 안 나오는데? 이거 쉽지 않네요. 1월 30일. 자, 아무튼 이거 쉽지 않네요. 도서관에 없어. 이게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물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아마 맞아. 이 도서는 있잖아요. 그 학교 도서관에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도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갖춰 놓도록 돼 있어요. 근데 대출은 안 돼.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거기 있을 겁니다. 방송통신대 가가지고 중앙도서관 여기서 경계를 뭐였죠 제목이? 경계를 넘는 안 갖다 놨네. 원래 갖다 놔야 되거든요. 참고도서는 중앙도서관 경계를 넘자. 아니면 다른 거 질병 낙인 이거는 있네요. 이건 있는데 그 아까 그거는 그 최근 거라 희망도서가 신청이 됐으면은 뭐 그게 진행 중일 수도 있겠네요. 진행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여기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문학의 이해 이것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 문학 작품 읽고 그냥 감상문이나 독후감 쓰는 그런 것들이네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평상시에 뭐 글 독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뭔가 이제 인문과학 대학에서 공부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뭔가 좀 관심이 있겠죠.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는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그 어떤 이제 생활 과학과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는 이제 어떤 현장 실무 중심으로 뭔가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 글쓰기나 이런 것들은 그 실무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포기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평상시에 이제 글을 좀 읽거나 그런 분들은 뭐 계속 뭐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뭐 크게 특수한 경우라서 전공학과 학생이 이제 수행하는 과제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생각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이제 감상문을 이런 생각이 나요. 감상문 적으라고 하면은 이제 줄거리를 쓰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감상문 쓰라고 하면은 뭐 이런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책에서 쓰여져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옮겨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평가를 하고자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면은 그거는 감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옮겨 적은 거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감상을 한다라는 것은, 감상문을 쓴다는 것은 그냥 읽고 이 글 속에 그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이거를 읽고서나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떠올라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내 생각을 쓰는 거 완전히 100%내 생각 완전히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된다. 그냥 왜냐면 그 작품을 읽었다는 그 전제 하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거를 평가하시는 뭐 교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쓴다면 진정성 있는 글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어와 생활 이거 했고요.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이거 글쓰기도 했고 세계 역사 이것도 했죠. 자, 컴퓨터 A에 요거는 안 했죠. 요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컴퓨터 A의 인기 과목이죠. 인기 과목. 네. 교재 같은 거 빌려보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죠. 자, 다음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1, 2, 3, 4 번호를 붙여서 4가지 이상 설명하고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설명문 본문에 한 장씩만 덧붙인다. 1번 과제 총 3장. 단 1번 과제 전체 분량은 A4 용지 2페이지 이내이다. 정보사회와 4차 산업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 컴퓨터 2에는 뭐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굳이 계속 그 전에 했던 그 문제를 계속 또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뀌지 않으니까. 컴퓨터가 바뀌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그 시스템은 아직 계속 그게 발명이 된 이후로 어떤 기능적인 거라든지 뭐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변화가 있고 새로운 기능도 만들어지고 뭐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뭐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정보사회라는 이야기도 계속 우리가 이제 정보사회 혹은 지식사회를 이제 살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사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제 교재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면은 뭐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표절 이런 거, 예, 표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를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이용해가지고 요약 정리는 이제 가능한데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한다고 했죠. 60% 이상 안 되게끔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이런 글이 있다. 그럼 이것도 좀 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내 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꾸는 거죠. 정리는 뭐 과제는 교재와 참고 문헌을 이용해서 요약할 수 있다. 뭐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한 문장을 갖다가 2문장, 3문장으로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내용이 나올 텐데 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글이 있다면은 그걸 좀 분리해가지고 주어 서술어를 딱 한 가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글이 되니까 그 표절률을 올라가지 않게 쓸 수가 있죠. 그대로 그 교재를 참고해가지고 보고 적으면서도 그런 게 하나의 또 요령입니다. 내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뭐 사회학자가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따라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한다. 또 표절률은 60% 이상이면 감점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하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것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원격으로 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통신을 통해가지고 결제하는 거. 다 그런 게 뭐 통신이죠. 카드 결제하는 거라든지 뭐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하고 그런 것들. 이 컴퓨터 들고 다니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뭐 재택근무라든지 혹은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또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만나지 않아도 영상통화 같은 것도 가능해지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쓰면 되겠네요.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동차에도. AI가 그런 어떤 이제 상황, 현재 도로 상황이나 앞에 진행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주행하면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인 거죠. 통신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사물하고 이제 통신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처리 장치의 최신 동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설명하라. 처리 장치의 최신 동향. 이 처리 장치라는 것은 뭐 공부를 이제 하면 이 중앙 처리 장치라든지, 그죠? CPU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GPU 같은 것도 있고 그래픽 처리 장치, 영상 처리 장치, 그리고 요즘에는 TPU라고 해가지고 TPU라는 것도 나왔어요. 프로세스 유닛, 그러니까 PU라는 거는 프로세스 유닛, 그러니까 처리 도구라는 거죠. 처리 유닛이라는 거죠. 처리 장치라는 거죠. TPU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검색을 해보면 CPU, GPU, TPU 그리고 또 보니까는 NPU라는 것도 있네요. NPU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하고 그것이 이제 최신 동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CPU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오래전에 나온 그 전통적인 거였다면은 최신 동향은 GPU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GPU도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TPU도 있고 NPU도 있고 TPU 같은 경우는 그 딥러닝에 필요한 도구를 하는 겁니다. 딥러닝. 전에 이제 통계 데이터 과학과에서 딥러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머신러닝이라든지. 간단하게 아주 그냥 뭐 맛보기식으로 그냥 한 건데 그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게 되는 거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거였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열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검색해가지고 여기 이제 교재에 이제 나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교재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지? 컴퓨터 얘기가 없나? 있을 텐데 컴퓨터 얘기에 보이지가 않네. 있을 텐데 있었는데 그냥 제가 지나쳐 버렸네. 1, 2, 3장에 나와 있대요. 1, 2, 3장에 1장, 2장, 3장 이거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처리 장치 여기 있네요. 그죠? 57쪽에 180초까지 왔어. 그래요, 맞아요. CPU 이렇게 나오잖아요. CPU. 중앙 처리 장치. 이것도 이제 CPU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지금까지는 이제 CPU와 관련되어 있는 거 끝났는데, 없는데, 더 이상. 처리 장치에 대해서는 CPU만 나오는 거고, 지금. 그러면 그 9장, 11장. 여기서도 뭐, 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GPU라든지, TPU라든지, NPU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론이라는 것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고 이 경험이 축적이 됐을 때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늦죠. 현재를 이제 반영하는 데는 좀 시간차가 생기죠. 여기 이 문제네요. 4차 산업혁명의 정의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과제에서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 참고해가지고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수집 관련돼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데 뭐 그러한 이제 처리 장치 이런 것도 좀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입출력에 대한 다음 사항 작성하라. 가상현실 등의 응용을 위한 3차원 출력 장치 하나를 선택하여 장치의 개요, 3차원 정보의 출력 방법을 설명하라. 나번 QR코드에 대해 설명하고 이거 뭐 맨날 했던 거예요. QR코드 만드는 거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QR코드 만들면 되는 거고, 가상현실 등의 응용을 위한 3차원 출력 장치 하나를 선택하여. 3차원 출력 장치? 3D 프린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3차원 정보 출력 방법. 3차원 출력 장치. 아니지. 가상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VR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VR. 그죠? VR. VR 그것도 모니터의 일종이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차원. 입출력. 컴퓨터의 입출력. 이런 81쪽. 여기에 보면은 3D 프린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요거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그게 이제 가상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 3D 3차원 출력 장치가 되겠죠. 모니터에서도 그거를 3차원을 또 표현할 수 있는 3D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3D TV. 그죠?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있네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3차원 출력 장치 하나 선택해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요 내용, 참고해가지고 적어주면 되겠죠. 구글 글래스, 뭐 이런 거. 내가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하겠다. 그러면은 요즘에 저기 있잖아요. 애플의 뭐죠? 애플의 비전 프로. 이런 거 좀 공부해가지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딱히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건 아닌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죠? 이거를 좀 연구를 하는 거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 장치의 개요, 애플에서 뭐 만든 그거다. 그래서 이 3차원 정보의 출력 방법을 설명하고, 유튜브 보면은 이거 뭐 언박싱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그걸 적어주면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화면은 투시할 수 있고 겹쳐서 볼 수 있고 앞에 실물을 볼 수가 있고 실물하고 또 가상의 화면을 겹쳐가지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웹 검색이라든지 동영상 감상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내가 이제 눈으로 어떤 초점을 맞추는 거, 포커스를 맞추는 거가 선택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려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는 그 액션을 하면은 이게 선택이 된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그거를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본 것을 그냥 글로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독창성이 있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아니라 요즘에 최신 트렌드, 최신 경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은. 아니면은 메타에서 나온 거, 메타 VR 이런 거. 그죠? 이거는 뭐죠? 이름이? 아무튼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리고 QR코드는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고 QR코드가 뭐냐면 무슨 바코드의 발전, 바코드에서 좀 개선이 돼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끔 했다. 이제 바코드는 그냥 몇 가지 정보밖에 저장할 수가 없는데 QR코드는 뭐 웹페이지, 특히 웹페이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용량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용량의 제한이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유용하게 활용되는 거는 지금 뭐 어디 가서나 쇼핑할 때나 뭐 어떤 관광 정보를 얻거나 혹은 뭐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뭐 그런 데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이제 겪었었던 것을 참고해 가지고 해도 이제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QR코드 이제 만들기인데, 코드 만들기 이거는 네이버에서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코드 만들기 검색을 하면 네이버 QR코드 여기 들어가서 코드 생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고 그 링크를 넣을 수가 있는데 다음 해가지고 URL 링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비전 프로를 하라고 하니까 비전 프로 이미지 해가지고 명칭을 알 수 있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링크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URL 링크 이렇게. 그러면은 링크가 포함된 QR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좀 해봐야 돼요. 그냥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은 직접 스마트폰 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하나 가지고 되게 오래 시간 끄는 것 같아. 당연하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사실. 자, 그다음에 동서양 고전의 이해 요거 했고요. 그죠? 했죠. 예전에 했고. 자,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것도 새로 나온 건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교재 4장을 참고하여 이주와 관련한 사회 문제가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서술하시오. 일단은 교재를 읽어봐야 되겠죠. 교재를 안 보고 과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막막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교재 내용을 일단은 읽어보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걸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쓰는 거죠.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 이주와 관련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뭐, 조기 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원정 출산이라든지 뭐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거 세계 정치와 경제 6장 7장 6장 7장 이게 맞나? 4장 그리고 조금 제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교재가 바뀌었나요? 교재가 바뀌었구나. 올해 이제 바뀌었네요. 올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걸로는 할 수가 없네. 정치와 경제 교재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네. 하긴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그 전에 보던 게 2017년도에 나온 거니까 바뀔 때도 충분히 지났죠. 거의 뭐 7년? 7년 됐네. 교재를 다 구매하셨죠? 예. 세계 정치와 경제 그 교재를 구매를 하셔서 보세요. 그러면 이 표절은 안 되는데 인용을 해도 된다. 그런 거니까 참고해가지고 그 교재에 없는 내용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사회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되겠네요.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 그러니까 이주를 칠까? 이주? 뭐 있어요. 이 기사를 찾아보면은 뭐 오늘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밀려드는 이주자들 공포인가 희망인가 막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고, 살려주세요 동료 이주 노동자 돕다가 징역 선처를 바랍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주만 쳐도 나오네요. 대충 여러 가지 이주 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기관 공모, 이주 노동자 돕다가 징역 3년, 버스 운전사 석방 위한 기도회 열어, 이주 노동자 센터서 3일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도 참고해가지고 그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를 내가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주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있어가지고 인종주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인종주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제 이주를 해온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주를 해온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노동자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나 혹은 이제 중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동양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혹은 후진국이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죠. 주로 이제 노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좀 어려운 일을 한다거나 힘든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기피하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사회적인 인식은 조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그 세상의 논술 이것도 했던 거고, 자, 프랑스과인데 지금 이건 또 전공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봉주르 프랑스, 다음에 제시된 동사 원형이 활용된 문장을 봉주르 프랑스 교재 1에서 5과 본문 및 설명, 예문, 읽기 자료 모두 포함해서 모두 찾아 적고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시오. 15점.
철학, 악상, 기호, 구두법, 띄어쓰기 등 철저히 준수할 것. 각 문장별로 1년 번호를 매기고 해당 문장이 나온 교재의 쪽수를 표기할 것.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그냥 여기 그 문제에서 제시되는 바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위 문제에서 찾은 모든 문장을 각기 주어와 시제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고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시오. 이것도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제시된 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다음 영화로 배우는 프랑스어. 영광의 날들 영광의 날들을 보고 피에 누아르란 무엇인지 교재를 참고해 정리해보고 수업 시간에 본 토마토 배식 장면에서 내가 압델 카데르 하사의 위치에 있었다면 영화인가요, 이게? 영광의 날들이란 영화가 있나? 영화가 있네요. 영광의 날들이라는 그 프랑스 영화가 있네요. 2007년 8월 30일에 개봉한. 관객 수는 976명, 8.39점. 전쟁 영화 수작이라는데 이거 어디 있죠? 저도 한번 보고 싶네. 보러 가기, 티빙, 웨이브, 왓챠 이런 데 있네요. 시리즈 온. 자, 일단은 찜을 한번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감상문 쓰는 거네요. 결국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자유롭게 서술해보고 사이드, 압델카데르, 메사우드, 야시르, 마르티네즈 등 문명의 주요 등장인물에 대해 각각 소개한 뒤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한 인물 2명을 꼽아 기억에 남는 이유를 구체적인 장면을 들어 써보세요. 맞춤법 준수. 근데 뭐 프랑스어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재밌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뭐 꿀이죠, 꿀. 개꿀. 예. 영화는 네이버 등에서 1200원 정도로 다운받아 볼 수 있음. 자, 다음에 독서클럽 함께 읽는 프랑스 문학. 19세기 프랑스 문학 예술의 흐름이 낭만주의가 주도하던 전반기에서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사실주의의 주도로 변하게 된 이유 혹은 배경에 관해 기술하시오. 또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의 주요 특징 및 경향에 관해 기술하고 마담 보바리를 통해 드러나는 플로베르의 사실주의의 특징을 스탕달의 적과 흑과의 비교를 통해서 밝혀보시오. 네, 뭐 모르겠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도 조금 읽어보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여기서 이제 배우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교재 관련된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가지고 약간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문제 같아요. 특징 같은 거, 특징이나 경향을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거, 그럼 비교할 때는 딱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표를 그려가지고 뭐 공통점 그리고 이제 다른 점 이런 거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비교를 할 것인지 각 항목을 또 설정해주고 항목 속성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시점이라든지 시점이 어떻고 혹은 또 배경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냐 뭐 이런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이제 흐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것도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흐름이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어떤 문학을 보면은 이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영어 국가권의 이해 요거는 했어요. 자, 이것도 했고 사회 문제론 이것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어디서 했죠? 중문에서 했던 거고. 제 카미와 위고 선독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방인의 문체적 특징과 서술 방식의 특징을 화자의 성격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을 교재의 원문 텍스트에서 5개 골라 적으시오. 이것도 이제 지시사항을 따라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공이라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이제 좀 어려운 건가 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용하거나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유럽 바로 알기. 문화교양학과에서도 하네요. 재밌죠, 이런 거는 진짜. 자, 다음 중 한 권을 읽고 중요하다고
되는 내용을 요약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진짜 저는 이런 거 다 읽어보고 싶어요. 이거 이제 찍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상문이죠, 이것도. 역시 감상문. 자, 유럽 바로 알기 교재 중 흥미로운 대목 1개, 2개 장을 골라 요점을 짧게 요약하고 그러한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서술하세요. 자, 이것도 요약을 하는데 유럽 바로 알기. 그 유럽의 어떤 상황이나 현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게,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유럽이라는 데가 뭐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하자면 뭐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뭐 영국이 있었을 것이고 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또는 뭐 독일의 뭐 폴란드하고 처음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하고 또는 2차 세계대전이나 그런 것들이 그 옛날에 그 과거가 뭐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연관이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잘 찾아봐야지. 이거 교재를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건데 교재가 잠깐만요. 교재를 한번 찾아보죠. 유럽 바로 알기? 이거 재밌겠네. 종이책으로밖에 없네요. 이거 유럽 바로 알기. 1, 2장이니까 1장은 유럽의 과거와 미래 그거고 2장은 십자군 시대 서유럽인들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태도와 인식 이거거든요. 야, 이거 나하고 그 관련되어 있는 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 결국에는 뭐 그러한 뭐 전쟁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나비 효과라든지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다 뭐 그런 것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뭐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만하지 않네요. 너무 그전에도 한번 느꼈었던 건데 너무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과제들도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이제 갖추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게 너무 그렇다. 논설문도 아니고 무슨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네요. 자, 지시사항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두 개 중어 중문학과하고 이제 프랑스과 이렇게 두 개 학과를 했거든요. 뭐 1시간 정도에 뭐 다 두 개의 학과를 끝낼 수 있는 거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 학과를 했거든요. 4개 학과. 그죠? 이틀 3일 만에 4개 학과를 했으니까 지금 총 뭐 학과가 몇 개예요? 24개 학과인데 그러니까 4개 학과를 하는데 3일 걸렸으니까 그죠? 거의 이제 20일 이내에 끝난다는 얘기니까 한 2주 이내에 끝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3월 중순이면은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뭐 4월 중순까지 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 속도 조절해 가지고 좀 천천히 하고요. 하루에 한 학과씩만 해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루에 한 학과씩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그럼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